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유효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비만이래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비만의 관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비만 때문이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노화도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화도 맞고 비만도 맞고. 예, 노화 외에 대표적인 악화 원인이 바로 과체중, 비만입니다. 근데 비만이 왜 무릎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건가요? 무릎 관절은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연골의 마모 속도가 빨라져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4배가 늘어나고요. 걷거나 뛰는 경우에는 최대 7에서 8배까지 늘어납니다. 자신의 몸무게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를 빼야 좋을까요? 자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25 이상일 때 본인의 체중에서 5%를 감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요. 조금 더 쉽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키가 170이다. 그런데 체중이 80kg이라고 하면은 4kg 정도를 감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는 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만약 비만인 채로 방치하면 많이 심각해지나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함께 계속 진행이 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많이 걷거나 활동량이 많을 때만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지만 네. 통증이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고 닿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생활에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더 방치를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 안에 물이 차기도 하고 다리 모양이 휘어져서 걷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이 차고 다리가 휘어진다고요? 관절염 이거 하나 때문에? 관절염을 오래 방치하면은 오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인 경우는 연골에 손상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반드시 무릎 관절염 개선을 위해서는 가벼운 증상일 때부터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용 때문에라도 증상들을 여러분 준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이 2가지 있으면은 질환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이 되면은 무릎이 뻣뻣하고 최근에는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계단을 내려갈 때 얼마 전부터 새큰거리면서 아플 때 그럴 때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4개 중에 2가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증상이 초기일 때는 꾸준히 자기가 관리를 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통증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매일 뜨거운 찜질을 1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에 30분씩 무릎 강화 운동, 특히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는 찜질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다면서요? 찜질만으로도 관절염에서 생기는 염증들을 없애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고 찜질만 해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이 좋습니다. 찜질과 병행하라고 하신 무릎 강화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릎 강화 운동 알려드릴 것이 3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수건 누르기는 무릎 뒤편에 수건을 말아서 넣고 수건을 5초간 세게 눌렀다가 멈추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 큐셋 운동은 발목을 몸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편 채로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했다가 내려놓는 운동입니다. 선생님 이거 한쪽 발만 하는 거야? 아니면 양쪽 발을 같이 해요? 한쪽 발을 하고 네. 교대로 반대측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네요. 예, 집에서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월 스쿼트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20cm 정도 벽에서 떨어진 채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다가 무릎이 대략 120도에서 90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천천히 벽을 타고 몸을 낮추면서 5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때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는 통증이 없는 정도까지만 굽히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동작 중에 하나만 매일 해도 관절염에 도움이 될까요? 큐셋 운동이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이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을 한 환자들이 수술 후에 맨 처음 시작하는 운동일 정도로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입니다. 그럼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연골 주사를 6개월 간격으로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연골 주사에도 반응이 없고 통증이 매우 심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는 2번 이상 맞는 것은 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심할 때만 한 번 맞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사 치료로도 개선이 안 되면 마지막에는 그러면 수술일까요? 주사 치료에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일까요? 반월 연골 내에 콜라겐을 삽입하거나 관절을 세척하는 관절 세척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유도화 반월 연골 내 콜라겐 삽입술은 손상된 반월 연골 사이에 초음파를 통해 콜라겐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또는 투시 조형 영상을 보면서 관절각 내를 생리식염수와 연골 주사 그리고 효소 주사로 씻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말 심해질 때 하는 마지막 방법일까요? 뼈를 잘라내고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뼈를 잘라서 또 인공관절 수명이 대략 20에서 25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완치가 되는 질환일까요? 통증은 완치가 되지만 관절염 자체는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없어져서 함부로 관절을 쓰게 돼서 오히려 더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통증을 없애주고 관절과 근육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